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내야 할 그 돈,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다라고 했던, 막혔다라는 그 돈을 쌍방울에 대납해 줄 걸 이화영 당시 경기평화부지사가 요청했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로) 거슬러 가보죠. 김성태, 리호남 등 북측 인사와의 만남 장소에서 북한이 윗선의 스마트폰 사업 관련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지급하네 큰일 났다. 쌍방울이 대신 500만 달러를 내라. 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용산 쌍방울 사옥에서 김성태 당시 회장에게 500만 달러가 문제냐, 대납해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중국에서 북측 인사 접촉, N프로젝트 소개, 송금 의사도 전달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납해라 요구받고 북한에 가서 내가 내겠다, 대납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한 달 후 500만 달러를 보냈다. 돈은 갔다 라는 겁니다. 두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장면은 김용 부원장이 이 이후에 고맙다, 대신 내줘서 고맙다 라고 김성태 회장에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김 회장의 진술이고, 이건 그 고맙다 발언 직전 이화영 부지사가 대신 내라, 500만 달러가 문제냐 라고 해서 대신 냈다라는 김 회장의 진술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거짓말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 민주당 측의 반박인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김성태 전 회장은 어차피 북한으로 불법 자금을 보냈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김용 부원장을 이렇게 거짓말로 끌고 들어가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이 감형이 됩니까? 본인이 한 일은 똑같은데 왜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할 동기가 있습니까? 허위 진술을 한다면 사실 선뜻 김성태 전 회장은 당장 얻게 될 이익은 없습니다. 비교적 진술도 구체적으로 보이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안은 확대된다면 제3자 뇌물 제공 등 뇌물 혐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로 인해 자신의 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내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를 감경하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이와 같은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진술 자체가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이고 그에 따라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신 내줬다, 첫 번째. 그리고 고맙다고 측근에게 인사를 받았다. 대신 내라는 것도 측근이 대신 내라고 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일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뇌물입니까? 사실 대북 송금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사안이죠.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정도 혐의만 하더라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실형도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전제로, 즉 대통령에 당선되면 쌍방울이 대북 협력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것을 전제로 각종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던 비용을 대납해주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면 이때부터는 뇌물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앞서 언급드린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과는 법정형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수사가 이어진다면,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련성 또는 김용 전 부원장과의 대화 내용 등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수사는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검찰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일단 쌍방울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전제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떤 기업이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 과정을 지켜보면 대북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과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오히려 북한에 돈을 먼저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이 히토리 등 광물자원, 채굴권 등 협약을 전제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불발되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경기도가 진행하던 스마트폰 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하는데 대납했다고 하는 비용이 사실은 경기도가 아니라 쌍방울이 당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돈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검찰이 해결해내야 합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분을 해내지 못하면 경기도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뚜렷하게 입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비용도 상당히 진술이 구체적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 방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북을 했다면 그 입장이 좀 더 용이했을 수 있습니다만 방북을 하지 못한 데다가 방북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이때는 공식적인 행사 진행 상황이므로 공시하여야 할 공식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방북 비용이 필요했는지도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야 할 대목인데 이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여지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확대될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확산 경로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해줬습니다.